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이제 우리 교재의 마지막 부분인 실전 모의고사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회, 2회 두 번 나눠져 있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보러 가시면 시험장에서 8절지 크기의 이제 시험 문제를 받습니다. 앞뒤로 이렇게 문제가 인쇄되어 있고요. 100문제를 이제 100분 동안 푸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교재에서도 이 매 장마다 해설이나 정답을 안 실었습니다. 한번 연습해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문제를 100분 동안 시간을 재시면서 한번 풀어보시고 그런 연습에 좀 익숙해 주셔야 나중에 시험장 들어가셔서 당황하지 않고 풀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시간 실전 모의고사 1회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번 시험 문제 푸는 것도 역시 저희가 출제 빈도수가 높거나 조금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 위주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 강의시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간을 재서 풀어보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실전 모의고사 1회입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연구에서 퀸 앤 카메론이 제시한 기업의 성장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자, 우리가 1과목 시간에 배웠습니다만 학자별로 기업의 성장 단계를 3단계, 4단계, 5단계 나눴죠. 그래서 여기서는 퀸 앤 카메론의 얘기를 하는데, 자, 몇 단계였죠? 기억나셔야 됩니다. 4단계였고요. 모험 단계, 결집 단계, 공식화 통제 단계, 그리고 적응 종교화 단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성장 단계입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가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주장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 다음이 뭔가요? 기업가란 변화를 추구하고 그 변화에 대응하며 또한 그것을 기회로 이용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기업가의 특수한 도구는 혁신으로 이것을 통해 변화 유도와 새로운 사업 기회로 활용한다. 자, 여러분들 그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언급하고 있는 내용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학자가 2명 정도 있다고 얘기했죠. 슌페터와 피터 드러커. 여기서는 피터 드러커의 얘기입니다.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사업 타당성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1번 창업자가 창업하려는 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제약 요소를 파악하고 대안을 설정할 수 있다. 2번 재무 분석에서는 계획 사업에 대한 수익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한다. 3번 사업 추진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는 활동이다. 4번 창업자가 창업하려는 사업의 수익과 비용의 예측을 통하여 수익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추정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다. 5번 민감도 분석은 계획 사업의 환경 요인 변화에 따른 예측 변수를 기초로 한다. 여기 이제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먼저 사업 타당성 분석이란 말에 당황하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읽어보시면 요거는 경제적 분석에 해당되는 얘기죠. 경제적 분석. 그래서 요 바로 정답이 요건 2번입니다.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고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10번 그라이너의 기업 성장 모델 5단계를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무엇인가? 이제 특히 이런 류의 문제가 많습니다. 바르게 순서대로 배열한 걸 찾으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자, 이게 뭐지? 이러시면 안 되고요. 한번 딱 보시면서 바로 찾으실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정답 찾으셨나요? 바로 찾으셨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정답은 1번 리더십이기, 자치력이기,
통제력 위기, 관료화의 위기, 그리고 미지의 위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소기업의 성장 모델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 교재에 도표로 이렇게 그려서 설명드렸고, 그 밑에 그 해당되는 부분들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같이 다시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14번. 다음 중 기술 창업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역시 이제 5개의 지문이 쭉 나와 있죠. 자, 1번. 창업 중에는 혁신 기술 및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기존에 없는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는 기술 집약형 창업을 가리킨다. 죽음의 계곡에서는 불확실성과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민간 투자에 어려움이 존재하게 된다. 3번. 다변화의 바다는 대중화에 성공하더라도 시장에서 다른 경쟁 제품과 경쟁하며 이익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을 비유하는 말이다. 캐즘은 대중화 단계에서 주류 시장의 진입에 실패하는 현상을 말한다. 5번. 기술 수명 주기의 4단계는 초기 단계, 발전 단계, 핵심 단계, 표준화 단계이다. 자, 여러분들, 요게 정답이 몇 번이죠? 5번입니다. 기술 수명 주기의 4단계는 첫 번째가 연구 개발 단계, 그죠? 연구 개발 단계, 그다음에 발전기 단계, 그리고 또 그다음 뭐죠? 성숙 기간 단계, 성숙 기간 단계, 그리고 쇠퇴기입니다. 쇠퇴기. 요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죽음의 계곡, 다원의 바다, 캐즘은 저희가 요약 강의 시간에 이렇게 표로 말씀드리면서 특히 우리가 이제 죽음의 계곡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교재 앞부분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7번. 기업가란 기업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가를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기업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 그래서 다음이 뭐죠? 경제의 변화와 성장의 주체로서 혁신적 아이디어의 생산, 확산, 활용을 가속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자원의 효용적 활용을 도모하고 경제활동의 범위를 확장하는 주체이다. 그래서 5개의 보기가 나왔죠. 여러분들 바로 정답 찝을 수 있겠죠? 이번에는 OECD입니다. OECD에서 기업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8번. 중소기업 부설 연구소에 대한 인적 신고 요건이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연구원, 교원, 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은 연구 전담 요원 2명 이상. 그다음에 소기업은 연구 전담 요원 3명 이상. 창업일로 3년까지는 2명 이상. 대기업 연구 전담 요원 10명 이상. 중견기업은 전담 요원 7명 이상. 중기업 연구 전담 요원 5명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연구소를 인정하는 요건에 보면 연구 요원들을 몇 명을 유지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시설 관련 또 얘기 있죠. 여러분들 별도의 칸막이가 있어서 칸막이는 안 되고, 그죠? 벽을 막아서 출입구가 따로 있는, 그렇죠? 그래서 연구소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잘 챙겨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0번. 다음 중 추정 손익계산서 작성과 관련이 없는 항목은 무엇인가?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일단 우리가 추정이란 말이 나왔어요. 추정이란 것은 제가 계속 설명드리고 있지만 앞으로 연말까지 우리 회사가 얼마 정도 매출액을 내고
얼마의 이익을 내고 이제 재무제표를 추정하는 걸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서는 손익계산서라고 했습니다. 손익계산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지 않는 내용을 찾으면 되겠죠? 예, 바로 찾으셨죠? 예, 잉여금은 예, 재무제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대차대조표에 들어가는 항목이죠. 그래서 매출원가, 예,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그리고 매출의 영업의 비용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잉여금 추정은 예, 우리가 재무제표에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차대조표에서 추정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23번 다음 중 중소기업의 적용 대상 및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우리는 책에서 큰 표로 봤습니다. 큰 표로 업종별, 예, 그다음에 총 매출액 이렇게 봤는데 갑자기 표가 아니니까 이제 갑자기 어려워 보이는 겁니다. 문제가. 근데 보시면 자, 농업, 임업 등 예, 평균 매출액 1,000억 원 이하, 산업용 기계 장비 수리업, 그다음에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평균 예, 600억 원이죠. 600억 원 이하. 그다음에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자산 총액이 5천만 원 미만. 그리고 관계기업이 속한 기업의 경우 관계기업의 주된 업종 평균 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에 맞는 경우 5번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가 자산 총액 등이 중소기업 조건에 충족되는 경우 이런 경우 전부 중소기업으로 봐준다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원래 업종별로 총 매출액만 가지고 묻는 문제가 주로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섞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소기업 적용 대상을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섞어서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섞어서 나온 거를 잘 골라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24번 다음 중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업종을 찾아야 되는 거죠? 예, 1인 창조기업에 해당되는 업종을 찾아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예, 딱 보시면 예, 요게 정답이죠. 예, 그래서 금융지원 서비스업, 자동차 소매업, 정보통신업은 1인 창조기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다음 1번 사업계획서의 주요 이용자 중 외부 이해관계자의 관심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 연결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그 사업계획서를 누가 보느냐에 따라 주로 관심 있게 보는 쪽이 어느지 그렇죠? 어느 것인지 주된 관심사가 뭔지 그다음에 그리고 그 사업계획서에서 어느 부분을 보는지를 우리가 표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잘못 연결된 거를 찾으라 그랬죠. 잘못 연결된 거. 첫 번째, 벤처 투자가는 미래 성장성, 수익성, 기업가치, 현금입니다. 시민단체, 예, 이거 아니죠? 시민단체는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예,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 다음에 환경 중시 경영, 그리고 다양성, 그렇죠? 예, 이런 걸 이제 시민사회단체는 본다고 얘기를 했고요. 엔젤 투자자, 창업자 개인의 능력 및 신뢰성, 수익성, 성장성, 회수 가능성. M&A 고려기업, 장기 성장성, 비즈니스 모델, 기술적 특이성, 시너지. 금융기관, 예, 돈을 빌려주는 곳, 예, 안정성, 대여금 회수 가능성, 현금 흐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2번입니다. 시민단체. 자, 3번
법인 설립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자, 올바른 것은입니다. 올바른 것은. 첫 번째, 설립 등기 시점은 설립경과 조사일 또는 창업총회 종료일부터 1주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된다. 1주가 맞나요? 아니죠. 2주죠. 2주 이내. 그 다음에 발기인은 회사 설립 시에 발행 주식 중 최소 한 주죠. 한 주 이상의 주식을 서면으로 인수해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 상호 경정 시 동일 영업에는 단일 상호 원칙 적용하여 지점의 경우 본점과의 관계 표기 등은 필요하지 않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본점과의 관계 표기 등은 필요하지 않다. 요 얘기가 틀린 얘기죠. 그래서 지점의 경우는 본점을 어디에 두고 그 지점은 어디에 설치한다라고 표시를 하고 있죠. 네 번째, 발기인이란 회사 설립을 기획하고 필요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 발기인은 1인이어도 가능하다. 맞죠? 다만 자본금이 얼마 이하였죠, 여러분들?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정관은 설립 시에 발기인이 작성하며 전원 기명날인 하여야 하고 공증인, 그렇죠? 공증인에게 공증을 받아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법인 설립에 대한 설명으로는 4번이 맞습니다. 자, 다시 한번 6번 주식회사 법인 발기 구성 및 설립 절차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법인 설립을 위해서 우선 발기일 구성, 그다음에 상호 결정, 정관 작성, 주식 발행 사항 결정 순으로 실시된다. 요거 맞죠? 두 번째, 발기 설립 절차는 발기인의 주식 인수 후 주주의 모집 및 주식 인수 청약, 출자 이행, 창립 총회, 소집 및 임원 설립, 임원 선임, 설립경과 조사를 실시한다. 자, 여러분들 주주를 모집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건 발기 설립이 아니고요. 모집 설립이라고 그랬죠. 모집 설립. 자, 우리가 발기 설립하고 모집 설립의 차이점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발기 설립은 발기인들이 그 회사에서 발행된 주식 총액을 전부 인수하는 걸 발기 설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한 주 이상 무조건 인수하도록 돼 있는데 그 나머지 주식, 인수되지 않은 나머지 주식은 주주를 모집한다 그랬어요. 그게 모집 설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자, 세 번째, 주식 발행 사항 결정 시 주식의 종류와 수는 발기인 전원 동의로 결정한다.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그다음에 네 번째, 발기인은 주식을 인수하고 정관에 서명 날인하면서 회사 설립에 대한 책임이 부여된다. 다섯 번째, 액면 주식의 경우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할 때 그 수와 금액은 주식 발행상 결정할 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결정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발기 설립과 모집 설립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알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자, 7번 지식재산권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여러분들 지식재산권 그럼 생각나시는 거 있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특허권. 그 외에도 몇 개 있죠? 특허권, 상표권 뭐 이런 식으로. 자, 첫 번째, 시장에서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다. 맞죠? 기술과 아이디어를 뺏기지 않는 데 필요하다. 등록을 하는 이유는 보호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특허는 본인이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도 있지만 타인에게 로열티를 받고 실시하게 해줄 수도 있어 수입 창출을 할 수 있다. 내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특허권을 다른 사람한테 판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타인과의 특허 분쟁에 대비할 수 있다. 맞는 말이고요. 다섯 번째,
제품 출시와 동시에 동시에 출원을 통해 독립적인 권리 보장을 받는 방법을 권고하고 있다. 이게 이제 제품 출시와 동시에가 아니고요. 먼저 특허를 등록해야 되죠. 그래서 7번에서는 5번이 정답입니다. 10번. 자, 우리가 우리나라의 인증 마크는 KC라 그랬습니다. KC. 그다음에 해외에 인증 마크가 있다 그랬죠. 표준 교재 이제 그림으로 실려 있고요. 자, 10번. 다음 해외 인증명이 각각 어느 국가의 것인지 모두 잘 설명한 것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표준 교재를 보시면 이게 무슨 그림인지 금방 아시는데 저희 이제 요약 교재로 공부하신 경우는 이게 뭔지 몰라요. 자, 여기 보시면 요거는요. 요거는 일본입니다. 일본. 그리고 요거는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3번이 정답이고요. 요 문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해외 인증 마크와 관련된 문제가 그림으로 꼭 한 문제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제 12번. 다음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여기 보시면 5개의 지문이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 상표권은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호, 도형, 입체적인 형상이나 이들을 결합한 것이다. 두 번째, 산업재산권은 출원 이후 처리 절차는 방식심사, 실제심사, 등록결정 및 절차의 과정을 거친다. 세 번째,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권, 실용신앙권, 상표권, 저작권, 신재식 재산권이 있다. 자, 요게 특허권, 실용신앙권, 상표권, 그 다음에 디자인권 있죠. 요게 이제 산업재산권에 들어가는 거고요. 요거를 포함하여 저작권, 신재식 재산권은 전부 지식재산권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게 지문이 여기서 3번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특허권 및 특허에 관한 권리의 등록 신청 서류나 국제 출원 서류는 예외 없이 도달주의가 적용이 된다. 여기서 도달주의는 실제로 우편물이 거기에 도착하는 걸 도달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도달주의가 적용된다. 그 다음에 5번, 정부의 각종 정책 자금 및 세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다. 맞죠? 그렇게 해서 12번 문제 풀어봤고요. 자, 13번. 다음 중 온라인 법인 설립 준비사항에 대해 잘못 기술한 것은.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개인 공인인증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법인 인감증명, 스캐너, 그 다음에 주민등록상 주소 확인. 바로 정답 보이시죠? 사업장 임대계약서는 필요 없어요. 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각종 세금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자, 보시면 여기 세금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만 첫 번째,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종료일부터 25일, 외국 법인은 50일, 종합소득세 1년 단위로 과세하고요. 다음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다음에 법인세 신고 기한은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인세 납부는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그다음에 5번 법인세 납부 기간은 신고 기간 이내죠. 신고 기간 이내.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20번.
다음은 주식회사의 설립과 관련된 내용이다. 빈칸에 들어갈 기간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들 주식회사는 최종적으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는데 설립경과 조사 종료일 또는 창립총회 종료일부터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의 관할 법원에 설립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자, 여러분들 이런 지문을 읽으시면 바로 정답이 나올 수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정답이 안 나오면 고민하지 마시고 앞에 체크 표시 하셨다가 다른 문제 다 푸시고서 남는 시간에 푸셔야 됩니다. 자, 24번 다음 중 4대 보험 적용 및 제외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우리 4대 보험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예,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런 것들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건강보험은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의 일용직 근로자는 제외한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만 60세 이후에 고용된 자에게 고용보험은 제외 대상자이다. 자, 60세가 아니고요. 65세죠, 여러분들. 그다음에 국민연금은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근로자를 채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4대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된다. 5번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기간 근로자에게 국민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에 해당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 4대 보험의 특성에 관해서 이렇게 비교해 놓은 표가 있어요. 그거 한번 다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술창업보육실무 1번 문제. 창업보육센터의 역할에 대한 아래 예시 중 다른 하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자, 여기 보시면 5개의 역할이 나와 있죠. 첫 번째, 기업의 생존율을 제고할 수 있다. 두 번째, 지역의 대표적인 특정 산업을 육성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세 번째, 벤처 산업의 중요한 메커니즘의 하나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네 번째, 지식 기반 기업의 창업을 촉진한다. 기업가 정신 함양으로 창업을 촉진한다. 자, 여러분들 고르셨나요? 예, 요게 이제 창업보육센터의 역할 중에 경제적 역할을 얘기하는 거고요. 경제적 역할. 나머지는 벤처기업 활성화 측면의 역할이죠. 예, 벤처기업 활성화.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벤처기업 활성화 역할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업보육센터 역할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4번. 아래 열거된 기능 중 그 세대에서 일부 시작되고 모든 기능을 충족하는 스트로백 앤 테리의 창업보육센터 발전 단계는 무엇인가? 자, 여기서 창업 장소를 제공한다, 비즈니스 코칭을 한다, 주도적 사업 지원을 한다, 공동 활용 서비스를 사용한다. 자, 여러분들 5세대 해가지고 나눠서 5단계의 발전 단계를 얘기했습니다. 자, 읽으시는 순간 몇 세대인지 기억나셔야 되죠? 자, 여기서는 2세대죠. 2세대. 자, 여러분들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각각 그 세대별로 특징적인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9번 창업보육 매니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 1번 창업 성공률 제고가 최고의 목표이자 절대 목표이다. 두 번째, 필수 자격증은 한국창업보육협회에서 발급하는 창업보육 전문 매니저이다. 즉 여러분들이 시험 보고자 하는 이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필요 역량은 의사소통 능력,
종합적 사고력, 행정능력, 지도력, 대인관계기술, 유연성이다. 예, 요거는 센터장님, 그죠? 센터장님의 능력인 거죠. 그 다음에 4번 전임 매니저는 5년 이상의 총 근무 경력을 가진 자를 말한다. 주임 매니저는 총 근무 경력 5년 미만인 자를 말한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12번 사업 진행도 평가 등급과 등급별 조치사항이 맞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사업 진행도 평가 등급이라고 하면 창업 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딱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양호 등급은 개선 또는 미흡한 보완에 대한 사항에 대한 자체 진행한다. 보완 등급은 대표자 면담 후 전문가 풀을 활용하여 컨설팅을 진행한다. 위험 등급은 대표자 면담 후 퇴거 결정 또는 단기 개선 계획 제출을 요청한다. 평가 등급은 양호, 권고, 보완, 위험이 있다. 3개 등급이죠. 권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4번이고요. 위험 등급은 퇴거 또는 단기 입주를 연장한다. 3개월만 연장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 사업 진행도 평가 등급은 창업 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다음 제시한 기능은 스트로백 테리의 창업 보육센터 발전 단계 중 어느 세대에 해당하는 것인가? 우리가 방금 앞에서도 문제를 풀었습니다만, 자, 창업 장소 제공, 수동적 사업 지원, 공유 서비스. 자, 수동적은 1세대입니다. 이게 2세대로 나가면 주도적으로 바뀌죠. 주도적으로. 그래서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계셔야 바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14번 다음 중 보육사업 발전기금 약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이게 5가지가 나와 있고요. 첫 번째, 지분 참여는 기업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는 있으나 졸업 후 지분 및 기업 관리에 문제가 있다. 로열티는 정기적인 현금 수익 실현이 가능하나 창업 초기의 기업은 매출 규모가 작다. 정기 납부는 입주일에 비례하여 매년 일정 금액의 현금 수익이 실현되지만 초기 기업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네 번째, 보육사업을 위해 입주기업이 기증하는 기부금으로는 현금, 현물, 물건으로 내놓는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주식으로 납부 가능하다. 5번째, 성공불제는 창업에 성공하였을 경우에 보상받는 방식으로 성공 판정 기준이 명확한 게 아니고 애매하다고 배웠죠. 무엇을 성공으로 볼 것이냐. 이게 이제 입장별로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성공불제는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17번 입주기업 모집 및 입주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자, 여기서 딱 보시면 5개의 지문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정답 바로 찾으셨죠? 그렇게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 50%죠? 바로 찾으셨어요. 자, 보육실 면적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을 입주시킬 수 있다. 원래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은 창업 개시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되죠. 그리고 그중에 50%는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입니다. 센터는 정기 또는 수시로 입주자 모집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투자 전문형 지정 BI는 입주 대상자의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발표 심사 대상 기업의 발표일로부터 최소 5일 이전에 발표 심사 일정과 준비 사항을 이메일과 유선을 통해 통보해야 된다. 입주 대상은 예비 창업자 또는 입주 신청일 기준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19번. 다음 내용은 창업보육센터 조직구조의 구성 요소 중 무엇의 역할인가? 센터의 재정관리 및 자산관리, 입주기업의 사업 진행도 평가, 기업별 성과자료 관리, 대학 본부와의 협력, 타 창업보육센터와의 연계. 자, 요거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정답 바로 나오셨죠? 예, 센터장입니다. 센터장. 그죠? 예, 대학 본부와의 협력, 타 창업보육센터와의 연계. 센터장 바로 고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20번. 다음은 창업보육센터의 조직구조 구성 요소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조직부서의 주요 구성 요소로는 센터장, 매니저,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등이 있다.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그 기간은 사업자의 내규로 한다. 그 다음에 창업보육센터 내에 창업보육을 전담하는 매니저는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그 다음에 매니저는 기업의 니즈에 맞는 비즈니스, 마케팅 및 관리 자원을 개발하고 결집시키고 입주기업의 사업화를 가능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자, 정답 5번이죠. 센터장은 교수를 겸직할 수 있어요. 이거 수업 시수에 포함하고 여기서 나온 그 창업을 성공시키면 그 연구 실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우리가 요약 시간에. 자, 23번. 창업보육센터 운영 요령에서 보육센터에 근무하는 자로 매니저 인정사항이다. 이에 맞게 빈칸에 맞게 순서대로 잘 배치된 것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들 요거 딱 표를 보시면 그 바로 이제 숫자가 있어요. 몇 년 이상 이런 거 바로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 보육센터 3년 이상 근무 또는 상시 고용인원 5명 이상, 기업체 또는 연구원 근무 경력이 7년 이상. 자, 그리고 학사기 보육센터는 2년 이상 근무 또는 상시 고용인원 5인 이상 기업체 및 연구 근무 경력 5년 이상인 자. 그다음에 석사학위 소지자는 뭐 이렇게 이제 경영학, 그다음에 법학, 공학 2학 계열로서 보육센터 근무 경력이 1년 이상, 그 다음에 상시 고용 인원 5명 이상 기업체 연구원 근무 경력 3년 이상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박사학위 소지자 그리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은 양성교육과정 이수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정답은 A가 3이니까요. 3213 요겁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보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제 연도를 이렇게 헷갈리게 해놓고 푸는 문제가 나오니 이런 것들은 좀 잘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자, 4과목. 다음은 공장 설립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내용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5가지가 나오고 있죠. 자, 우리가 공장을 설립한다, 증축한다, 이전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장의 증설이란 공장 등록대장에 등록된 공장 건축 면적 또는 공장 부지 면적을 넓히는 것이다. 그다음에 제조시설의 설치는 공장 건축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이다. 세 번째, 공장의 이전은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이다. 네 번째, 공장의 신설이란 건축물에 증축하거나 구조 변경 등으로 제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거 이제 틀렸죠? 예. 그리고 다섯 번째, 업종 변경은 공장 설립 승인을 얻은 공장 또는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당해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증설, 이전, 신설, 업종 변경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에 대한 단어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으셔야 풀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6번. 다음 중 마케팅 믹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 점수를 주기 위해서 내는 문제예요. 우리가 4P라 그래가지고 가격, 촉진, 유통, 제품 공부했습니다. 자, 규제 샌드박스라는 내용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요약 시간에. 자, 그래서 다음 중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 딱 지문을 보시고 바로 정답을 찾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모르는데 이거 30일이라 그랬죠? 30일. 그래서 첫 번째, 제한적 실증을 통해 신기술을 촉진하는 동시에 이로 인한 안정성 문제 등을 미리 검증할 수 있다. 맞고요. 다른 국가는 주로 금융 분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금융은 물론 실물 경제 분야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세 번째, 실증 특례는 일정 조건화 시장에서 실증 테스트를 허용하고 이후 결과에 따라 규제 개선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한다. 그다음에 신속 확인을 청구하면 규제부처가 30일 이내에 규제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있다. 다섯 번째, 실증 특례 방식 위주로 운영하던 다른 국가에 비해 국내에서는 임시 허가, 신속 확인을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보시고 정답을 찾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이노비즈.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건 뭐가 있어야 되죠? 메인비즈가 있어요. 메인비즈.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여기서는 16번. 이노비즈의 신청 자격 및 요건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기술혁신 시스템 평가 점수가 700점 이상이고 기술평가 등급 B등급 이상인 기업이다.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까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기준으로 업력, 실제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그 회사를 운영한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이어야 된다. 다 맞고요. 기업 등록 후 온라인 자가진단에서 이노비즈는 650점이고요. 650점. 메인비즈는 600점이었죠. 그래서 기업 등록 후 온라인 자가진단에서 650점 이상이면 현장 평가 신청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그다음에 SPAC는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바탕으로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명목회사이다. 이게 이제 그 페이퍼 컴퍼니란 뜻이에요. 명목회사라는 얘기는. 그래서 SPAC의 형식적 심사 요건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 이게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 자, 첫 번째 자기 자본금 규모는 30억 원, 벤처기업은 15억. 그다음에 최대주주 변경 제한, 그래서 청구서 제출일 전 6개월 동안은 최대주주 변경이 없어야 된다. 그다음에 합병 대상 법인 규모가 대상 법인 총자산 또는 합병가액
예치기 자금의 80% 이상이어야 된다. 그리고 경영성과 요건, 자, ROA 5%, ROA 10%, 벤처기업 5%입니다. 벤처기업 5%고요. 당기순이익 15억, 예, 이거 20억이죠, 20억. 벤처기업은 10억. 이거 모두 충족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경영성과 요건이 ROA 기준을 충족하거나 당기순이익 기준을 충족해야 되면 됩니다. 모두 충족하는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 차감 전 계속 사업이익은 있어야 하고 자본 잠식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IPO, 그 다음에 코넥스, 코스닥 이렇게 이제 상장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충분히 구별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18번. 다음 절차는 특정 마케팅 전략의 진행 단계이다. 이는 무엇에 관한 것인가? 그래서 세분화 수준의 설정, 그 다음에 세분화 기준의 결정, 세분시장의 평가, 표적시장의 선정, 그리고 포지셔닝. 그러면 바로 정답 나오셨죠? 예, STP 전략 이렇게 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19번. 판매량을 극대화하거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품의 초기 가격을 수요와 공급에 따라 발생하는 가격보다 낮게 책정하는 가격 전략은 뭐냐? 바로 정답 나오셨죠? 예, 침투 가격입니다. 침투 가격. 여러분들이 가격을 정하는 전략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몇 개 있는데 예, 걷어내기는 뭔지 여러분들 아시죠? 삼성전자 갤럭시. 그래서 처음에 나올 때는 S 시리즈로 가격을 높게 받았다가 그렇죠? 어느 정도 팔리고 나면 A 시리즈를 내놔가지고 그 갤럭시를 사고 싶어 하는데 비싸서 못 샀던 사람들이 다시 사게끔 하는 거. 그렇죠? 걷어내기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별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풀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예, 요거 22번. 다음에 기업 이미지 인증 중 요 그림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 여기 36.5 나오죠?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다. 이건 바로 그냥 그림 보시면 고민하지 말고 딱 정답 찍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그림이 나오는 게 우리가 아까 이 과목에서 해외 인증 마크, 그 다음에 여기서 기업 이미지 인증 마크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3번. 다음 상장 측면 M&A 중 우회 상장의 유형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우회 상장 예, 공부하셨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분할 합병, 영업 양수도, 그다음에 현금 출자, 합병이 우회 상장의 요건이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24번.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근거하여 창업 지원에서 제외되는 업종으로만 짝져진 것은 자, 이제 여러분들 이런 시험 문제가 제일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문을 딱 던져놓고 보기를 던져놓고 여기서 맞는 걸로 묶어진 것은 이렇게 찾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어떤 건 5개, 어떤 건 3개, 어떤 건 6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정확히 내가 내용을 알고 있지 않으면 이거 정답을 못 풀어요. 그래서 자, 보시면 창업 지원에서 제외되는 업종 일단 볼까요? 예, 사회 통념상 좋지 않은 업종이 있겠죠? 일반 유흥주점, 그 다음에 무도 유흥주점, 그리고 사행시설, 그죠? 그래서 2, 4, 8 그리고 예, 정답 3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짧은 시간 동안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를 풀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실전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을 보는 것처럼 시간을 재시면서 쭉 한번 공부를 해봐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자, 이번 시간 문제 푸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